이 한일을 비롯한 아시안들의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은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편인지 살펴봅니다. 또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이 현금 지원이 입금이 되고 있는데 이걸 놓고 싸움이 벌어져서 가족 여러 명이 숨졌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한인들도 혹시 자신이 증오범죄에 타겟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인종차별 또 증오범죄를 당했던 한인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편이었습니까? 네, 인종차별이나 이 증오범죄 대상이 됐을 때 네. 한인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제각기 달랐는데요. 네네. 아마 그 상황 또 정도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운영하는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들을 보면요. 네. 지난 10일 라하브라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이모 씨의 경우 히스패닉계 남성들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서 차이나, 뭐 코치나 이런 말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난 중국인이 아니다, 한인이다 이렇게 당신들은 누구냐 영어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차이나, 뭐 푸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결국은 매장 안에 들어가서 매니저 찾아서 매니저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매니저가 함께 밖으로 나와줬다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느 업소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증오범죄를 당한다면 이렇게 그 매니저한테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은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한인들도 많겠죠? 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 제보해준 또 다른 한인 김모 씨의 경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하는데요. 김 씨는 새 집을 구입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페인트 벼락을 맞았습니다. 글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집 문과 외벽 또 그 주차장 문 이런데 빨간색 페인트를 쏟아 붓고 간 거죠. 네. 오일 페인트여서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런 일을 당하고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또 이 LA 한인타운 한 스타벅스에서 주문하고 기다리던 한인 남성은 차이나 바이러스, 뭐 칭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시비 걸어와서 처음엔 피했다가 근데도 계속 그러니까 결국 주먹을 휘두른 경우도 있었죠. 네네. 그런 뒤에 경찰에 신고했고요. 최근에는 특히 이런 수사기관들과 단체들이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나서면서 신고도 한인들 사이에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하는 듯 싶습니다. 네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센터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센터 운영하고 나서 많은 한인분들께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차별당했거나 겪은 그런 증오범죄를 자세히 다 적진 않더라도 그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인들의 결과를 살펴보면요. 네. 우선 성별로 보면 남성이 54%, 여성이 46%로 인종차별 당한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이제 알아봤는데요. 저희 라디오 코리아 설문조사에선 가장 많이 인종차별을 경험한 연령대가 40대였습니다. 아하. 40대 45.54%. 거의 반이네요. 네, 인종차별 경험했다고 답을 했고요. 그 다음이 30대였는데요. 21.78%였습니다. 이어 50대 21.78%, 그 다음 20대가 5%, 이어서 60대와 70대 각각 3% 등이었습니다. 네. 또 어떤 식의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는지도 조사를 했죠.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네. 하나는 뭐 비하 명칭, 또 욕설 같은 폭언. 다른 하나는 눈찢기, 어허. 침뱉기 같은 무시 행위. 네네. 또 하나는 협박과 폭행 등 증오범죄. 네. 마지막은 서비스 거부인데요. 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당했다고 한 건 비하 명칭, 욕설 같은 폭언이었습니다. 네. 57%. 과반이 이런 경험을 당했다고 전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눈찢기, 침뱉기 같은 무시 행위였는데요. 전체
27%였습니다. 그리고 협박과 폭행 등 증오 범죄와 서비스 거부 이 두 가지는 각각 8%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엇보다 신고하고 또 적극 대응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신고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LAPD 통한 아시안 증오 범죄 신고는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네. 1877-275-5273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톨프리 넘버인가요? 맞습니다. 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선 여기서 받을 수 있는데 응급 상황이랑 당연히 911에 연락해야겠죠. 네네. 그리고 올림픽 경찰서 후원의 리걸 어드바이저인 브래드 리 회장에게 연락해도 됩니다. 네. 이 전화번호는 213-384-2448번입니다. 네. 그리고 211 쉽게 그냥 211-211 연락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통역 서비스 제공되고요. 이 밖에 다른 단체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에 많이 있는데요. 저희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 가서 그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센터에 들어가면요. 자세히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radiokorea.com 들어가면 상단에 바로 이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센터 보이고요. 네. 그거 클릭하면 뭐 뉴스, 피해 사례, 예방 대처 방법, 신고하기 등등이 있는데 이건 한국어, 영어 둘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설문조사까지 이제 들어가 보면 설문조사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경기 부양 지원금을 둘러싼 다툼이 이 총격 사망 사건까지 불러왔네요. 네,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으로 1,400불 현금 지원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네. 인디애나주에서 이 1,400불을 놓고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살 어린이 포함해서 일가족 4명이 숨졌고요.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용의자인 올해 25살 이 말릭 하페이커는 이전에 동거했던 여성 무어에게 최근 지급된 경기 부양 지원금을 절반씩 나눠 갖자고 요구하면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무어가 그걸 거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페이어는 지난 17일, 13일 무어 집을 찾아가서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이로 인해 집 안에 있던 무어의 7살 된 딸, 또 44살 어머니, 23살 동생, 35살 사촌까지 4명이 이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무어도 총에 맞긴 했는데요. 네. 이웃집으로 바로 피신해서 그 다음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목숨은 구했습니다. 하페이커는 범행 후에 이 무어 지갑에서 돈을 꺼내 들고 둘 사이 낳은 생후 6개월 된 딸을 무어 차에 태운 후 운전에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 딸은 누나 집에 맡긴 후 친구 집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이 뭐 집안이 지금 식구가 벌써 5명이니까 1,400달러씩만 따져도 이게 7,000달러라는 막 큰 돈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네요. 용의자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면서요? 네, 사실 이 하페이커는 한동안 무어와 동거하면서 딸까지 낳았는데요. 근데 그 후에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게 법원으로부터 무어와 무어 집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네. 측근들에 따르면 무어는 미용품 그 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2딸을 키웠다고 해요. 근데 그 하페이커가 경기 부양책 이 반 정도를 요구했다가 단호히 거절했는데 사실 이후에는 나중에 그래도 좀 더 주겠다면서 450달러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튼 검찰은 하페이커를 총 8건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4건의 살인과 살인 미수, 또 무장강도. 그렇죠. 무장강도죠. 네, 불법 총기 소지 그리고 차량 절도까지 이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근데 이 하페이커가 어린이 포함해서 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기 때문에요.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인디애나 주법상 사형을 구형할 만한 조건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